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23번입니다. 자, 인간관계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론을 23번 문제가 아마 페이지 때문에 인간관계론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인간관계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1번은 개인별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전문화시킨다. 그쵸? 과학적인 반복론이죠. 과학적 관리론. 간호 업무 지침서를 작성해서 구성원들이 준수하도록 한다. 매뉴얼을 만든 거니까 과학적 관리론. 신규 간호사의 사회심리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고충 상담을 한다. 얘가 인간관계론이죠. 직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복잡한 환경적 요소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선한다. 자, 여기는 자, 복합적 환경적 요소까지도 고려한 거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관점을 개방적인 조직 체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까? 체계 이론, 상황 이론, 카오스 이론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4번부터는 자, 과학적인 관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24번부터 29번까지가 전부 과학적인 관리론이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24번 문제가 15년 지방이 가장 최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주춤하고 있었죠. 좋습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람의 적성과 능력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뽑을 때도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능률적인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직무의 기술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했던 것이 맞죠. 인간의 사회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간관계론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테일러의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과학적 방법의 원칙을 이야기했죠. 항상 테일러는 시간 동작 연구 분석이 나오죠. 연구 분석을 해서 업무 표준화, 매뉴얼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미리 정해줬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노동 조건을 표준화했고요. 임금 체계를 표준화했습니다. 성과에 대한 높은 지급, 그래서 성과급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미달 때는 오히려 임금을 깎아버렸죠. 그 다음에 부동파 일을 했고, 시간동작 연구를 근거로 표준화를 했다라는 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서 배치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25번,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재정적 유인이죠. 돈으로 꼬드긴 거죠. 그래서 너가 생산 아웃풋을 많이 달성하면 월급 많이 주겠다. 일 못하면 깎아버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유인을 통해요. 네가 목표를 몇 배 이상 달성하면 그만큼 월급 주겠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성과급제를 이야기를 했죠. 경영 전반에 관한 과학적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근로자 업무 방법의 효율성을 최대한다. 자, 근로자의 업무 방법을 효율성을 최대한다. 요거는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경영 전반의 과학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거는 앞 문장은 행정관리론, 페이로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근로자 능력을 확인해서 근로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해줬고 업무 계획과 통제는 관리자의 역할, 수행은 근로자의 역할로 나눈 이분법 제도를 만든 거죠. 인간적인 건 당연히 경시됐고 관리자가 근로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통제하는 거죠. 일방적인 통제가 강조됐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비판적.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에 의한 관리다는 이 문장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항입니다. 자, 경영의 과학은 행정관리론이죠. 작업과 노동의 과학이고 그 다음에 조직 전체의 합리화를 꾀한 거는 행정관리론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장 내부의 합리화를 시도했고 계획과 통제는 관리자가 하고 수행은 근로자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었고요. 인간성 경시했고 표준화를 너무 강조했죠. 근데 사람이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한 가지만 강조했다라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최선의 원 베스트 웨이 한 가지 방법만 강조했었고요. 조직마다 처한 조직 환경이 다름을 그렇죠. 인정했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다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높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또 문제점이었죠.
개인차 고려하지 못했고 인간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했고 공식 조직만 너무 강조했죠. 그래서 고전적 이론들은 조직에서의 공식 체계만 강조한 거죠. 기계적 능률성만 강조했고요.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한 이론은 인간관계론이죠. 자, 26번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은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행정공 조직의 한 목적적이다. 효과적인 관리 원리를 발견했대요. 행정관리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과 상황 간의 적합, 부적합 관계를 규명한 거. 상황이론이죠. 상황이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 이거였죠. 합법적 권한에 근거한 권력을 강조한다. 규칙 제정 준수를 중요시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26번은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는데 각각의 이론의 대표적인 첫 번째 개념들을 특징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27번.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관리 이론. 분업화, 전문화, 표준화 했어요. 성과급 제도 했어요. 적합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근로자를 선발했어요. 과학적 관리론 바로 나오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적 관리론에 근거한 간호조직을 운영하고자 할 때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 분업화 했었죠. 업무 표준화 했었고요. 성과급제 했고요. 자, 비공식적 조직 활성화는 인간관계론이죠. 적절한 인력 선발 및 훈련도 들어가는 거죠. 네, 4번입니다. 자, 26번. 과학적 관리론이 강조하는 것. 생산성 증대죠. 인간관계 형성은 인간관계론. 관리의 행정화는 행정관리론. 상황을 고려해서 경영하라. 상황이론. 민주적 관리를 해라. 인간관계론의 특징이죠.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학적 관리론이 5년은 조용했어요. 최근에도 나올지도 몰라요. 다음에 그동안 그 5년 과학적 관리론이 5년 동안 조용하면서 뭐가 많이 나왔냐면 행정관리론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 30번 문항이 18년도 지방 문제예요. 근데 자, 31번도 봐보세요. 얘도 18년 서울시 문제예요. 근데 자, 30번이나 31번이 뭐가 나왔냐면 그 페이월의 관리 원칙이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관리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14개 관리 원칙이 있고 항목들이 이렇게